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까 힘차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1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주목해야 좋을까요? 눈에 보이는 재료라 함은 당장 눈앞에 있는 CES가 첫 번째 타자가 되겠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6일부터 9일까지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쯤에 시작이 될 텐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나 빠르면 오늘부터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8일, 한 일주일 뒤쯤부터 지금으로부터 나올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거의 한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이고요. 1월 말에는 FOMC와 동시에 테슬라, MS, 메타까지 빅테크들 실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만 해도 매크로부터 마이크로 단까지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당장 이번 분기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힘이 유지가 될지, CES를 기점으로 로봇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지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밖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죠.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모멘텀이 많습니다. 각 섹터별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풀러 가보시죠. 자, 1월 2일입니다. 새롭게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방을 함께하는 기분 어떠십니까? 첫 방이요? 예. 아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드네요. 덕담을 해주셔야죠. 네. 새해도 돈 많이 벌어야죠. 그건 네. 당연한 거고, 네. 당연한 거고. 예. 제발 이제 미국발 트러블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의상도 그렇고 모처럼 이제 기분이 좋게 불기둥 의상을 하고 왔는데, 자, 먼저 미국 말씀을 좀 해주셔서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더 높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올해만 보게 된다라면은 예. 한국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둘 다 강세인데 어떤 기준을 그렇게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은 미국장이 소위 말해 S&P나 나스닥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지금 올해만 놓고 이제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이 장기 코스피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올해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매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코스닥 기준으로요? 네. 작년에는 코스피가 좀 불을 뿜었다면 올해는 이제 코스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쵸.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좀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1년도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2021년도 코스닥 고점이 1026포인트가량이 되는데 아직 천스닥 아래권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키높이라 해야 될까요? 그쵸. 눈높이 좀 맞추기 위해서 아마 코스닥도 좀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자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기금을 얼마만큼 코스닥에 유입시킬까에 대한 방안을 또 아마 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1분기 때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기금 운영 평가 지침 변경을 하기 어떤 부분들 논의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조금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000피 얘기는 많이 했지만 천스닥이라는 단어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언급을 좀 많이 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좀 코스닥의 탄력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럼 당장 네. 1분기 포인트들 보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잖아요. 그렇죠? 중순쯤에 예정돼 있고, 뭐 바이오 쪽에 모멘텀도 많은데 주로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는 네. 개인적으로 업종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거시경제기가 시장, 네. 이게 안정이 있을 때 저는 그게 좀 부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됐던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 이슈가 됐던 이런 네. 것들이 안정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송 서두에 얘기했었던 미국발 악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이즈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크로를 좀 주목하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뭐 종목 이슈도 그렇고 업종 이슈도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네. 작년 4월 달에 관세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분기마다 이슈가 다 있어요. 근데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거든요. 하급심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이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좀 그쵸, 판결이 그쵸. 났어요. 예.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가서 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된다라면 이게 또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신년 효과가 좀 발생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이즈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이즈가 될 만한 이슈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연방 대법원의 관세의 어떤 판결인데 이게 어쨌든 적법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 그대로 계속 가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적법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 이제 재정 부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경기 위기에는 이게 나올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1분기 포인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당장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FOMC 나 연초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연초 분위기를 시작이. 좋게 만들어서 이 분위기가 이제 올해 중반까지 가야 되는데 스타트가 만약에 안 좋게 된다라면은 조금 쉽지는 이제 않을 거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노이즈가 되게 되면 좀 시야가자라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연방 정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네네. 저희는 섹터별로 점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죠. 이미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작년 수출 데이터가 7,097억 달러까지 나오면서 사상 최대라는 수치로 기분 좋게 반도체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랠리 좀 당분간 지속될까요? 지금 뭐 반도체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업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좋아요. 이름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오, 근데 대신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갈 건가 말 건가 이게 관건인데 지난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 반도체가 많이 좀 두 달 정도 쉬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반도체하고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는데 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직전년 이제 11월 달, 12월 달 흐름하고 1월 달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11월 달, 12월 달 흐름이 안 좋으면 1월 달 흐름이 괜찮았었고 11월 달, 12월 달 흐름이 좋으면 1월 달 흐름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 12월 달 어쨌든 경기가 좀 쉬어갔잖아요. 그럼 안 좋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달, 12월 달이 쉬어갔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20% 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지수가 11%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어쨌든 실적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게 된다라면은 아마 2019년 1월 달처럼 신현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넘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조가 넘는 전망치를 부합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네. 그 흐름을 타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네네. 그럼? 네. 지금은 전고 좀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기간 조정 나오게 되면서 네.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멸을 시켰잖아요.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 나온 자리가 충분히 매수 자리다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전고점 돌파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투톱은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방송 나올 소부장. 때마다 예. 여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부장도 소부장인데 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은 아침에 확인 못했는데 그 12월 30일까지 확인했을 때 24달러 제가 봤거든요. 디램 ETF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 디램 ETF. 왜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ETF가 있으면은 계속 가격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지고는 기분 좋지만은 디램도가 가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으면 개인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사님,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아, 지금 근데- MC버엑스 같은 경우도 예. 내년 아니죠. 올해 하반기, 빨라 올해 하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분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SK 하이닉스 음. 같은 경우에는 ADR이나 뭐 지금 금산 분리 통해 가지고 네네. 클러스터에 음. 들어올 자금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이 정도로 네네. 상향 평준화 될 날은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그죠?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당장 뭐 30만 원 늘린다고 해서 그게 지금 1년에 뚝딱 되나요? 아, 안 되는 거. 그래도 올해까지는 좀 세이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 지금 네.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수요처에서는 공급을 늘려주는 건데 그 공급을 늘리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 같은 게 제일 빠른 게 MC버엑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건 P5 같은 경우 이제 내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소부장도 투입이 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잖아요. 지금 사실 소부장은 반도체 투톱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라 봐야 돼요. 그 실적으로 네.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 달에 예. 물론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작년 9월 달에 텔레팩 관련돼서 봤을 때 예. 삼성전자가 어쨌든 텔레팩 공사 재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진공 장비라든지 뭐 그리고 공정화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나 이런 거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 또 가네 마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러프하게나마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래도 네. 일단 투톱이 기준이 되는 이유와 함께 올해까지는 세이브다라는 또 다소 안도감이 느껴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자금이요. 참 많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하겠지만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의 대결을 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로봇인데요. 네. 저희 출연자 분들한테 말씀 참 많이 들었고 저희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데 입이 좀 모이고 네,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I도 버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계속 가요, 어쨌든. 계속 가고. 로봇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운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많이 올라도 가요. 그게 중요하죠. 많이 올라도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시장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유 입장에서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된 소외가 조정 기다려야죠. 조정을 네, 네. 근데 어떤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휴머노 로봇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그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미국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우주항공에서 로봇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기계 수입이라든지 로봇에 대해서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무부가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올해 3월달, 5월달 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행정명령 서명이 진행이 되게 될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직까지 이제 로봇의 모멘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양산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 올해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들어갈 있기 거. 때문에 그러면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두 발로 잘 걸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이족 보행 그리고 사람처럼 미세하게 손동작을 만들게 되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액추에이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SPG라든지 많이 로보틱이라든지 갔죠. 예, 네. 감속기 포함한 액추에이터 기업 지금 화면에 보시면 로봇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사람 손과 되게 유사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를 얼마만큼 사람 손과 유사하게 이제 그렇죠. 구현을 하는지. 구현하냐 이게 상당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기업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 행정명령 서명이 되게 되면 로봇 제조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될 건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현지 시장을 이제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두산 로봇이란지 아. 그리고 이제 엘보 로보틱스란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제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한번 확장시켜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팔 한쪽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보면은 팔 5개 달리는 로봇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훨씬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예. 이상한데요? 요괴 같은 이미 느낌도. 개발이 됐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또 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까지 얻어봤고요. 끝으로는 우주항공입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직 모멘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부 기업들이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랑 또 좀 다르죠? 그죠? 다른데 근데 이쪽은 다른 건 그거죠. 이쪽은 행정적 서명이 됐고 예. 로봇은 안 됐고 그 차이인데 지금 스페이스 X 때문에 우주항공 쪽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2030년도에 달 전초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뭐 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속 우주항공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주 방위군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로봇 쪽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이제 서로 신경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네. 보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거기 지분 투자한 기업도 있잖아요. 미래세 벤처나 이런 기업들. 요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IPO 테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세가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아 베스트 지주라든지 나노팀이라든지 그리고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도 전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게 되면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주에 현재 특수화금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특수화금이 방위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에 우주항공 기업들이 다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도 거기 있고 그쵸. 나사도 텍사스. 마찬가지고 예. 블루진도 마찬가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납품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세아베스트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텍사스에 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아주 또 신박한 포인트 주신 것 같은데 세아 베스티지주나 HVM이나 다 스페이스X에 또 공급을 네. 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공급 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 좋은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으로는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도 저희 좀 다뤄볼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내일 모레죠.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거래일 날 막 엔터주들이 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2026년 증시 대전망 할 때도 엔터주들 올해는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막 주도주격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백업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오, 그리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SM에 관심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을까요? 라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업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좀 숙제가 있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잘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금 화장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2분기 실적 같은 게 잘 나왔지만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연유 때문에 뭐 달바글로비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그때 하락이 나왔고 아직까지 그 실적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지금 3분기 때 똑같은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게 상승 추세고 YG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4분기 때 만약에 또 이제 그 3분기에 나왔었던 그런 현상이 또 반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실적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아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도 중요하지만 방진도 네. 중요하지만 예. 지금 엔터주의 굴레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얼마만큼 정상으로 돌리느냐 이게 제가 볼 때 관건일 것 같아요. 혹시 뭐 실적하면 항상 JRP가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그죠. 하는데 뭐 이번에도 이변은 없을까요? JRP보다는 지난 3분기 때 예. SM하고 YG 쪽의 실적이 조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지금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SM하고 YG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예. 블랙핑크하고 이제 BTS 같은 경우 이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YG 쪽이라든지 SM 쪽을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이브는 BTS가 하이브긴 하지만 네. 그래도 SM하고 이제 YG 쪽을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SM 말씀들을 이번엔 참 많이 네.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텐센트 지분과 관련이 있어서 중국 쪽으로 연동이 연결고리를 좀 짙다라는 시장의 해석인 것 같은데요. 결국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주 쪽도 정부 정책이랑 또 빼놓으면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네. 국회에서 계류가 꽤 오래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그러니까요.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음. 보십니까?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배당사도 분리과세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그럼 뭔가 발표가 돼도 네. 크게 이거에 대해서 막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 예를 들게 되면은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이 양치기 소년처럼 될 거다 계속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후에 그게 작년 초반에 됐지만은 그게 별로 호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자사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도 이게 나왔을 때 바로 통과가 돼야 이게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봐지는 거지. 이게 나왔다가 식어버리고 이게 나왔다가 식어버리고 하면 호재로서 영향력은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5월달, 6월달 자사 소각 이슈는 이미 충분히 많이 이제 뭐 반영이- 신한증권 같은 기업들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 뭐 그리고 네. 자사 소각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이 입이 발행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사 소각보다는 배당수 분리과세 관련돼 가지고 누가 배당 늘리느냐 네. 그쪽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당은 사실 원래 찬바람 날 때였는데 이제는 네. 봄바람이에요. 3월 달로 많이 밀려졌기 4월 때문에 달 그죠. 반으로, 3, 네. 4월쯤에 조금 쉬었다가 또 네. 그때쯤에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1분기 포인트 그리고 상반기 네. 어떤 쪽을 좀 주목해야 되나. 그럼 이제 가장 미시적인 건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가 네. 되겠죠. 어떻게 좀 맥점을 두시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 저도 좀 지켜보고 싶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방송 초반에 이제 신년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가는지는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가지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략이 바뀌지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 오늘 어떤 섹터가 가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해준지 스타트를 끊어준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작년까지 주도 섹터가 계속 바뀌어서 왔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게 되면 작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8월 달까지 조선주 강세를 보였다가 9월 달로 반도체로 넘어갔고 그렇죠. 가는 흐름에서 그 중간에 뭐 2차지 강세 보였다가 식어버리고 계속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어지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지켜보게 되면서 오늘 시장 이끌어주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서 따라가는 전략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가이드다. 네. 아니면 뭐 실적 같은 거는 괜찮지 않나요? 화장품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기대감이 이제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만 잘 나와줘도 이제 3분기 때를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퍼스트 예. 무버 입장에서 이끌 수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이제 예. 메이저들이 이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극적이라고도 볼 수밖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봐요. 네. 맞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인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인하고 어떻게 좀 네. 분석을 하셨는지 다음번에 또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고단수이십니다. 예.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태근 이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